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 좋아, 그럼 어떤 글을 내가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따라 적어볼 것인가, 이건데요. 베스트는 그겁니다. 내가 작성할 포스팅의 카테고리 있죠. 그 카테고리와 최대한 겹치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도 좋고요, 뉴스 기사도 좋고 칼럼도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혹은 남들이 보기에 이거 진짜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글이 있다, 그런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의 글을 계속 주기적으로 쭉 하루에 하나씩 따라서 써보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따라서 써요. 근데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권장하는 건 하루에 1개, 이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3일 차에 한 번, 7일 차에 한 번,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계속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의심, 의구심이 스스로 계속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필사 자체가 내 몸에 습관적으로 그냥 배어버릴 때, 그때쯤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적용을 하면 폭발적으로 필력이 향상되는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자, 1단계는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필사가 이제는 두렵지 않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때부터는 첫 번째로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따라서 씁니다. 이 사람은 서두에서 결론부터 풀었네, 이 사람은 도입부에서 뭔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었네, 그걸 어떻게 표현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써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글의 주제에 따라서 이 맥락이 모두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작가의 글을 필사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서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랩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PREP,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다시 포인트. 글의 도입부에서 결론부터 혹은 이 주장부터 딱 제시를 하고요, 결론에 따른 리즌, 즉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샘플, 구체적인 사례들도 중간중간 넣어주는 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그 결론을 또 한번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끝맺음을 하는 글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작성한 노트북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맥락으로 글을 풀었는지 그 전개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손으로는 따라서 써보는 겁니다. 보시면 가성비 노트북이 포스팅의 주제인데요, 처음부터 결론을 딱 언급을 하고 결론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사례들을 풀어내면서 글을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글의 전개 방식을 필사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몸으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닌데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은 그 프랩 기법을 적용한 글을 하나 가져왔고요. 보시면 경기도 용인 명소와 함께 가볼 만한 카페 4군데에 이렇게 쓰고 나서 최근에 명소를 중심으로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자, 그래서 준비했다, 사심 가득 담아, 사심, 이름하여 땡땡역 그 카페를 소개합니다. 포스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있죠, 그 주제를 확실하게 먼저 딱 짚어주고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글쓰기 기법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프랩 기법을 써라, 프랩 기법을 벤치마킹 해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작성할 포스팅의 소재에 따라서 프랩 기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필사를 하는 1단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글의 순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받아들이게끔 필사를 하면서 익힌다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프랩 기법을 하나의 예시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자, 2단계는 표현력을 흡수해야 됩니다. 1단계에서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이런 순서 파악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각 문단과 문장 하나하나의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요소들을 잡아가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독성이 좋고 전문적인 글을 만드는 방법, 구체적인 표현력을 몸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즉 어휘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라는 거죠. 이 2단계에서 중요한 건 세병원은, 이 작가는, 이 기자는 이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했네, 이 단어를 썼구나, 각 문장과 문단마다 내 눈에 확확 띄는 그 단어에 집중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총 5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1번, 몰랐던 용어들은 바로바로 찾아서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집어넣는다. 2번, 가독
가독성과 전문성 높은 표현을 정리한다. 3번 임팩트 기법에 집중한다. 4번 능구렁이 기법에 집중한다. 5번 다양한 접속사를 확보한다. 참고로 3번과 4번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을 하면서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은 임팩트 기법이네? 이건 능구렁이구나. 아, 이런 접속사도 괜찮구나.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놓치지 말고 몸이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하나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오디세이 아크라는 게이밍 스크린이라는 좀 생소한 IT 제품인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잘 뜯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노란색은 1번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내용들은 꼭 정리를 했다가 찾아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게이밍 스크린, 커브드 디스플레이, 콕핏 모드, 곡률, 괄호 열고 그 내용을 풀어주는 기법, 그리고 뭐 G2G, 그레이 투 그레이, 빠른 응답 속도, 티어링, 화면 찢어짐, 퀀텀 미니 LED. 자, 이런 단어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필사할 때 표기를 해놨다가 필사 끝난 뒤에 이걸 찾아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2번, 회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가독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려주는 표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별화된 제품이다. 컨텐츠에 맞춰 제품을 다양하게 구동할 수 있다. 광원으로 채택했다.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선 제품이다. 범주를.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녹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3번 임팩트 기법입니다. 우주선에 앉아있는 듯한 몰입감. 야, 우주선에 앉아있는 듯한,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 실제로 우주선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짧게라도 상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스스로 묘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묘사를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느끼는 후킹, 임팩트는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준급 스펙, 우퍼가 뿜어내는 입체적인 사운드. 자, 뿜어내는, 이 뿜어내다라는 표현이 제가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우퍼가 뿜어낸다, 스크린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공간감. 어떻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후킹이 높은 워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폭주, 신흥 강자, 틱톡의 질주, 이런 워딩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필사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각인이 되도록 계속 필사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기한 항목은 능구렁이 기법인데요. 능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각 문단과 문단을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뛰어난 화질도 눈에 띈다. 뛰어난 화질도 눈에 띈다. 이게 결국 화질이 좋다는 얘기인데, 요거 바로 앞에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스크린의 구체적인 화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얘기, 즉 화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냥 화질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화질도 눈에 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앞에 나오는 내용도 화면에 대한 내용이었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화면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는 비율이고 뒤에는 화질이란 말이죠. 약간 글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능구렁이가 담 넘듯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런 표현 없이 그냥 평이하게 넘어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화질은 전작 오디세이 네오 G9에서 탑재된, 네, 뭐 나쁘진 않은데 점점 더 몰입감 있게 깊이 있게 빠져드는 느낌은 확실히 덜하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 하나하나까지 체킹을 해서 필사하면서 몸으로 기억시킨다. 마지막 진분홍색 5번은 이게 다양한 접속사인데, 요건 다음 3단계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적용입니다. 1단계에서 맥락을 파악했고 2단계에서 디테일한 표현들을 총 5가지로 구분해서 몸으로 기억을 시키면 3단계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볼 순서인 거죠. 이 문장은 제가 작성했던 문장을 조금 평이하게 바꿔본 거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절약을 할 수도 있고 매번 검색을 할 필요도 없어서 참 편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유튜브 프리미엄은 어쩌다가 재로그인이라도 해버리면 이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넣었죠. 그간 쌓아왔던 오프라인 재생 목록이 다 사라집니다. 삭제됩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퀘스천 마크를 여기다가 적재적소에 넣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로그인이라기보다는 재로그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데를 근데 말이죠 라고 바꿨죠. 다음 예시입니다. 또한 영상 화질에 제약이 없는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건 영상 화질에 제약이 없는 해상도 지원입니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상도 지원입니다. 종결 어미가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앞쪽에 또한 이라고만 표현을 할지 또 하나 매력적인 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종결 어미까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라고만 쓰는 것보다는 또 하나 매력적인 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품의 장점을 더더욱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OTT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우연히 합산해보고 놀랐습니다. 한데 말이죠. 최근 OTT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우연히 합산을 좀 해보니 점점 놀랍더군요. 그러나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한데 말이죠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한데 라는 표현은 제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글을 쓸 때는 그냥 그러나 저도 그냥 그러나 이렇게 썼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 단어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글 자체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한데 라는 표현을 필사를 하다가 알게 됐고 적용을 하기 시작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기도 했고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말을 할 때는 한데 말이지 이렇게 말을 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글을 쓸 때는 먹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음, 시원한 얼음과 100도씨 끓인 물까지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가정용 정수기.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시원한 얼음은 물론이고 무려 100도씨 끓인 물까지 바로 받아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정수기. 이 내용 자체가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만으로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제품이 더 좋아 보이게끔 내 제품의 강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그 사람의 뇌리에 딱 각인시킬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더 중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시원한 얼음은 물론이고 무려 100도씨 끓인 물까지 바로 받아 마실 수 있다. 단조로운 방식으로만 풀어낼 것인가, 이렇게 점점 더 장점을 가중시키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느낌으로 글을 쓸 것인가,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필사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손으로 내가 써가면서 뇌에 각인을 시켜서 내 부족한 부분을 점점 더 채워나가는 그런 벤치마킹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포스팅 글쓰기에 이걸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카피가 아닙니다. 절대로 카피가 아니에요. 내 부족한 점을 발전을 시켜서 그걸 적용한 창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카피가 아니라 창작입니다. 자, 이렇게 필사 관련해서 그간의 제 경험을 최대한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이 긴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다 블로그 글쓰기 능력 폭발적으로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수함의 이병헌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기획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